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주도 잘 보내고 돌아오신 거죠? 네. 아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 아우, 날씨가 좋으니까 뭘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쵸? 맞아요. 네, 산책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심지어 뭐 앉아서 공부를 해도 그쵸? 맞아. 비 네. 오거나 이러면은 사실 나가는 거조차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햇빛이 쨍쨍하면 오늘도 나가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좋은 기분으로 오늘도 경제 공부 함께 해봐요. 네. 오늘의 초콜릿 댓글 소개해 볼까요? 예, 댓글이 또 한동안 또 잠잠해가지고 살짝 걱정했잖아. 소스가 모자랄까봐. 네. 이게 소개할 초콜릿이 없으면 어쩌지? 막 이랬는데. 또 이때쯤 반갑게 어떤 쓸공님께서 투척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데이먼 제이홍 3828님의 댓글입니다. 네. 팟캐스트로 일하면서 두 번째 정주행 중인 50대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데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의 케미 재밌어요. 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관리님, 열정님, 항상 건강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지식 계속 방송해 주세요. 네, 이 데이먼님, 감사합니다. 언니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데이먼이면 좀. 오빠? 네, 오빠의 오라버니실 가능성이 있죠. 참 점잖게 저희를 이렇게 북돋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두 번째 정주행 중이시라고요. 야, 감동입니다. 그 하기 힘들다는 정주행을 두 번씩이나. 와, 저희 에피소드가 꽤 누적이 됐거든요. 그쵸. 예. 저도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리얼리티 쇼 같은 거를 반복해서 이제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드려요. 그쵸. 네, 그만큼 쓸공 언니를 좋아해 주신다니. 뭐라고. 이 적당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쓸공 언니 예전 에피소드를 가끔씩 듣거든요. 다시. 네. 근데 신기한 게 그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저한테 누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에피소드들을 들으면 새로운 관점에서 듣게 되면서 또 요게 새로운 지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만든 방송인데도 약간 갈수록 이해가 더 깊어지는 이런 느낌이랄까? 네. 자화자찬. 맞아요. 저도 때때로 다시 듣기를 하거든요.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왜 노트 필기한 내용을 나중에 새로 공부한 거랑 합쳐서 이렇게 총정리를 하면 막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재조합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 훌륭하십니다. 이 반복 정주행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그죠?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데이먼님 새로운 희망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에 저희가 방송으로 응원할게요.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지난 책 소개 시간에 열정 씨가 어떻게 소비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다들 소비 통제 잘 하고 계시죠? 이 돈을 잘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계회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가계회계라는 주제로 소비만을 이야기하고 끝내기가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알뜰하게 소비를 했다면 분명 우리 가게 통장에 돈이 남았을 거잖아요. 이 소중한 자금을 잘 굴려서 우리 가정이 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어떤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내 돈을 잘 보관하고 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거든요. 반갑네요. 사실 우리가 주식 얘기는 좀 많이 한 편인데 네. 이 금융 상품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사실 지난 23년 12월에 네. 81화 통장 관리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살짝은 다뤘는데 네. 통장 쪼개기를 잘해야 우리 집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때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예, 그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난 농담이 사실 기억 더 잘 나. 그래요? 어떤 농담이었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기억이 저처럼 가물거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통장 관리법을 복습해 보자면요. 네. 효과적인 돈 관리 3가지 원칙으로 네. 첫 번째 지출 관리, 두 번째 예비 자금 관리, 세 번째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네. 각각의 원칙별로 필요한 통장도 알려드렸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네. 지출 관리용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체크카드 연결이 가능한 생활비 통장, 네. 소비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예비자금 관리용으로는 역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그런 예비자금 통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통장에서는 자금 운용 목적에 맞게 적금이든 정기예금이든 아니면 펀드든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억나기로 총 4개의 통장,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예비비 통장, 투자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4개의 통장이라는 통장 관리계의 정석과 같은 책에서 추천한 대로 통장을 4개 정도로 잘 쪼개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맞아요. 혹시 이제 통장 쪼개기 내용이 더 궁금하신 쓸공님들은 81화 통장 관리의 정석,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계 재테크 관심 많으신 쓸공님들은 꼭 필수로 청취하셔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금융 상품이 있고 이 4가지 통장을 어떤 상품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가계로 들어오는 돈을 잘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알고 나면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복잡한 한자나 영어 용어들이 이 상품명에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세히 알아보기를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CMA, MMF, ISA 같은 영어 약자들도 많고요. 네. 수익증권, 환매조건부 채권과 같은 한자로 된 상품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상품명까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나한테 좋을지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은행 직원분께서 막 따다다다 설명해 주시는 거를 이해를 한 번에 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창구 뒤에 사람들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시간을 끌면 민폐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중으로부터의 압력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도 빨리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 맞아. 그 에너지가. 그리고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한 명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이 사람도 야근해야 되거든. 그치.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국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금소법에서는 네. 금융상품을 4가지 분류로 이제 체계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와, 재밌네요. 그 통장도 4가지로 쪼개라고 그랬는데 금융상품도 4가지네. 요 우리나라 보통 3가지 아니면 4가지야. 그렇네. 5개부터는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죠. 5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또 CMA나 ISA, IRP, 연금저축 등과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계좌 상품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이제 금소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금소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4가지 분류 체계부터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예금성 금융상품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은행 예금을 의미하는데요. 네. 원금 보장이 되면서 일정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죠. 네. 은행에 가면 통장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예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먼저 이 예금성 금융상품 중에 뭐 예치 기간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는 예금을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해서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부르죠. 맞아. 이 요즘엔 입출금 통장이라고 그냥 써 있는데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요구불이라고 써 있는 통장이 있었어요. 맞아. 네.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요구불 통장? 그러니까 요구하면 준다는 건데 오히려 그쵸? 더 어려워. 이 한자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요구불 예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언니가 얘기한 대로 네. 수시 입출금 예금 내지는 입출금 자유예금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통장이 바로 이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은행과 처음 거래를 할 때 이 보통예금부터 만들게 되죠. 그죠. 어렸을 때 처음으로 내 통장 가져본 기억. 그죠. 네. 맞아요. 기억나네. 저도 대학 입학하자마자 네. 그때 만든 네. 기억이 나요. 네. 신용카드도 같이 만들었지만. 아, 대출의 늪에 빠지셨구나. 그때부터 그 어떤 미리 끌어쓰는 방법을 배웠죠. 너무 좋았지. 예금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통장 쪼개기에서 월급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처럼 바로바로 빼서 써야 하는 통장은 네. 이렇게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예금성 금융상품 분류 안에는 네. 저축성 예금도 있는데요. 네. 이 저축성 예금 중에 정기예금은 저축 기간과 금리를 미리 정하고 네.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목돈이 한 1,000만 원 있다.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네. 뭐 1년 동안 5%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네. 이제 예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보통예금 다음에 다음 레벨로 나아갈 때 하는 게 이 정기예금이죠. 그렇죠. 네. 난 돈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맡겨둔 돈을 찾을 때 네. 그때 이제 미리 정해진 이자율만큼의 이자와 함께 받는 거죠. 반면에 이제 목돈인 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네. 적금. 네. 보통 이제 정기적금이라고 하죠. 예, 정기적금. 이거 정기적금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 아시죠? 기타 소리 흉내낼 때 정기적금. 아, 진짜? 네. 아, 비슷한가 보다. 진짜 그 소리랑. 그렇게 들리잖아요. 정기적금. 그렇긴 하네. 네, 딴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건 정기예금, 매달씩 조금 넣는 건 정기적금인데요. 네. 은행에서 저축을 많이 하신 분은 진짜 ABC 같은 그런 가장 쉬운 상품인데, 맞아요. 근데도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가끔 있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꼭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보통 예금이든 저축성 예금이든 이런 이제 예금성 금융 상품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분들이나 네. 원금이 절대 훼손되면 안 되는 그런 네. 이제 단기 자금들 그런 단기 자금들을 운용할 때 네. 유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동성이 가장 큰 그쵸. 상품이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뺐을 수 있고 예. 나의 원금은 절대 훼손하지 않고 그쵸. 은행에서. 예. 그리고 금융상품의 두 번째 분류는 투자성 금융상품인데요.
예금성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네.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채권, 주식, 펀드, ETF, MMF 등 우리가 주로 증권 계좌들을 통해서 투자하는 상품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네. 이제 지난주에 언니가 알려주신 금융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상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언니가 금융시장 준비한다는 사실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4년 정도 같이 하면 우리가 텔레파시가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각의 어떤 이 테크트리가 같아져. 이쯤 요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보통 금융상품 하면 이 투자성 금융상품을 주로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 투자성 금융상품은 여러 금융상품 분류 중에서 하나이고요. 주로 장기 자금을 운용할 때 네. 이용하게 되는 상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투자성 금융상품 내에는 진짜 많은 금융상품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제약이 있어서 네. 저는 이거를 다음번에 언니가 준비해 주지 않을까. 이 바로 다음 시간은 아니지만 예, 앞으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맞아. 금융시장의 이해 시리즈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너무 프로젝트를 많이 벌려놨어. 국부론의 금융시장의 이해. 좋아요. 같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금소법에 따른 세 번째 금융상품 분류는 바로 보장성 금융상품인데요. 뭐 생명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험 상품이 이 분류에 포함이 되죠. 네. 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위험 관리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금융 상품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대출성 금융 상품이에요. 네. 우리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금융 상품들을 말하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마통. 다양한 목적의 대출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과 함께 발급받았던 그 네. 신용카드. 네. 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 대출성 금융상품의 분류 안에 포함이 되겠죠.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분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심플하네요. 그렇죠. 정리해두고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기는 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걸까요? 분류는 간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금융상품은 이 네 가지 분류 아래에 워낙 종류가 또 많은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금 말고는 특히나 투자성 상품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개발이 그렇잖아요. 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네. 투자성이 사실 가장 어렵고 네. 힘든 부분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판매되고 있는 금융 상품들이 이 분류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복합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분류에는 정확하게 포함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네. 뭐 CMA, ISA, IRP 같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이름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네. 상품들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그런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뭐 창구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추천도 많이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품들은 이 영어 약자라서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이런 계좌 개설부터 추천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CMA, ISA, IRP, 뭐 연금저축처럼 이름에 계좌가 붙는 금융상품들은 사실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금융상품을 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담는 바구니 같은 거군요. 그죠. 우리가 마트 가면 담는 그 카트, 그런 거죠. 따라서 이 계좌 상품들은 실제로 안에 무슨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 금융상품의 분류가 달라지거든요. 오, 그렇군요.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이제 CMA 계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네. CMA 계좌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로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현금 관리 계좌예요. 네. 보통 이제 자산 관리 계좌라고도 하는데요. 이 CMA 상품에 가입을 하면 네. 내가 맡긴 현금 또는 예금을 증권사에서 어음이나 채권과 같은 단기성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고요. 네.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을 말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A 계좌에 어떤 금융 상품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로 이제 투자 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RP형 CMA라고 해서 네. 이 RP형 CMA에는 환매 조건부 채권에 주로 이제 투자되는 상품을 말하고요.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은 채무증권이다 보니까 네. 투자성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매할 때 내가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갈게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런 특성상 원금 보장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금소법 하에서는 RP형 네. CMA는 예금성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니니까요. 네. 완전히 원금 손실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그죠. 은행에서 다시 사준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서 이제 RP형 CMA가 있고요. 두 번째는 MMF형 CMA가 있는데요. 네. 이 MMF형 CMA는 MMF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CMA 계좌예요. 네. MMF 자체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금리가 높은 단기 금융 상품,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국공채나 기업 어음 같은 네.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MMF형 CMA는 투자성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MMF가 수익률은 높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비교해보면. 약간. 예. 네. 그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어릴 때 이 CMA 계좌 만들 때 네. MMF형으로 할 거냐 RP형으로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 그거? 내가 뭘 알아? 뭘로 할까요? 내가 되물어봤어. 뭘로 해야 좋아요? 그치. 뭐가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뭐 설명을 해줘.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어쨌든 뭐가 더 그럼 안전해요? 그러면 이제 RP가 안전하대. 그럼 RP로 해주세요. 그치.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때 주로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사람들은 뭘 많이 하나? 대중에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때 몰랐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어려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생 쓸모님들은 이런 거 딱 알아두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했던 실수들을 안 하실 수가 있어. 그치. 그죠? 딱 보면 이제 RP형은 좀 더 안전하고 네. MMF형은 네. 좀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CMA 계좌지만 바구니에 실제로 담긴 금융상품이 주로 어디에 투자되는지에 따라서 RP형은 예금성 금융상품, MMF형은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야, 이걸 만든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늘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 뭐 구분까지 사실 알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CMA 상품은 증권사에서 네. 주로 이제 단기성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네. 이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그런 금융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 CMA 계좌는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출금이 다른 주식 계좌보다는 좀 네.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CMA 계좌 상품은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ISA 계좌로 넘어가서요. 네. 요즘 주변에 워낙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네. 우리말로 이제 또 풀이하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네. 이게 우리말로 해도 어렵고 영어 약자로 해도 어려워. 어떻게 바꿔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뭐 그래서 금융이 어렵죠. 그쵸. 네, 쉬우면 뭐. 근데 뭐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 개인이 한 네. 계좌 안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서 네.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통합 계좌. 그렇죠. 이게 바구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정확히 어떤 금융 상품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 ISA 계좌를 개설을 하면요. 예금, 펀드, ETF, RP, MMF, 뭐 채권, 네.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위험도가 아주 높다고 판단되는 네. 그런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선물 투자 네.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다양한 투자성 금융상품을 이 계좌 하나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ISA 계좌라든지 이런 종합자산관리 계좌들을 오픈을 하면 네.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어떤 걸 담을지.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이 상품들을 조금 성질을 알아두시는 것도 은행 가실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뭐가 좋아요, 뭐 이러는 것보다는 또 다시 사람들은 뭘 하죠,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어서 이 ISA가 참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리성 이외에도 ISA 계좌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있죠. 이 ISA 계좌가 왜 이렇게까지 유명하냐면요. 바로 이제 국가에서 주는 세제 혜택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비교 공시 사이트가 있는데 이 ISA 계좌는 여기서는 이제 절세 금융 상품으로 분류해 뒀더라고요. 참고로 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네.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있어서 요 금융 상품 종류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는 꽤 유용한 사이트거든요. 맞아. 건강하면서 그리고 뭐 이자율 같은 것도 쫙 정리해서 맞아요. 보여주시고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 그리고 약간 포털에 의지하지. 포털. 항상 검색을 하지. 그치. 블로그. 맞아. 블로그 내용도 보면은 살짝씩 틀린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하고 맞아. 보셔야 돼요. 네, 나라에서 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이 사이트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ISA 계좌의 세제 혜택으로 돌아와서요. 네. ISA 계좌에서 얻게 되는 수익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가 얻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이게 뭐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어쨌든 일정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네. 그리고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네.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금융 투자 많이 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또 네. 종합소득세로 되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계좌를 활용을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도 뭐 꽤 큰 혜택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ISA 계좌는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이 ISA 계좌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1임형과 중개형으로 나눠져요. 이 1임형은 증권사 그리고 은행에서도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고요. 네. 이 1임형의 경우에는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가 네. 내 바구니 안에 어떤 금융상품을 담을지를 결정해서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이 직접 나는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계좌입니다. 그럼 투자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중개형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1임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 ISA 계좌는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주면서 사실 장기 투자를 장려해서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그런 금융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몇 억씩 넣어서 이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연 2천만 원. 그리고 총 1억 원까지만 납입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니까요. 이거 참고해 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ISA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 다음으로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실 차례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계좌가 바로 연금계좌, 네.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인데요. 네. 둘 다 이제 연금이고 세제 혜택이 존재하는 계좌입니다. 네. 둘 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니까요.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세보다 저율로 과세가 되고요. 네. 또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직장인이라면.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계좌죠. 이 세제 혜택이 두 번이나 있네요. 납입할 때도 받고 나중에 받을 때도 혜택이 있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율이지만 저율로. 저율로. 네. 그리고 이 IRP나 연금저축도 앞에 이제 ISA 계좌와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좀 달라지는 계좌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보면 이 연금저축 계좌를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보장성 금융 상품이고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 가능 상품이 공모펀드나 ETF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판매가 중지됐지만 예전에 가입한 분들이 계시는 그런 연금저축 신탁 계좌를 가입을 했다라고 네. 하면 요건 예금성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돼요. 이 같은 연금저축 계좌라도 이 담는 상품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IRP와 연금저축은 제가 연금 공부 시간에 또 자세히 다뤘어요. 맞아요. 그래서 87화, 88화, 89화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4개의 통장을 활용한 통장 쪼개기와 요 앞에서 설명드린 금융상품들을 합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진짜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하니까. 네. 먼저 월급 통장은 우리가 수시 입출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금성 금융상품 중 보통 예금이나 아니면 투자성 금융 상품 중에 CMA나 MMF와 같이 유동성이 좋은 상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네. 단 내가 이게 원금 보장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1%라도 나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게 더 중요한지 네. 요거를 투자자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야겠죠. 이 월급 통장은 자주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생활비 통장은요. 생활비는 일상에서 늘 쓰는 거니까 매달 소진이 되는 계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 체크카드를 연동해서 쓰는 게 제 생각엔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네. 가장 현명한데 대부분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쓰셔가지고.
그치, 체크카드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게 체크카드 쓰는 게 당연한 건데 언제부터 자꾸 체크카드 쓸 때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죠? 너무 신용카드가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주는 혜택들이 약간 많아. 그래, 그 유혹 뿌리치기가 힘들어. 맞아요. 세 번째 예비비는 생활비와는 달리 또 매달 다 써버리는 돈은 아니잖아요. 좀 네. 모아놓는 돈이죠,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수시 입출금도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수익률도 포기할 수 없는 통장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CMA나 MMF를 파킹 통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파킹 통장이란 용어도 이제 자주 들리는데 네. 여기서는 처음 나오네요. 그렇죠. 예, 뭐 잠시 설명을 드리면 뭐 알고는 계실 수 있지만 네. 이 당장 쓸 일은 없지만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돈을 잠시 주차해 두는 통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 보통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워낙 그 은행 앱이 발달해 있으니까 옛날에는 월급을 받으면 보통 예금에서 제가 CMA로 옮겼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원체 이제 요새는 파킹 통장들이 일반 은행에서 잘 나와. 맞아. 그래서 MMF나 CMA랑 수익률이 비슷하더라고요. 굳이 안 옮겨도 네, 돼요. 그래서 안 옮기고 이제 그 앱을 이용해서 그냥 왔다 갔다 제가 하니까 세상 편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예, 또 파킹 통장 하니까 또 그게 떠오르네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뭐 주로 인터넷 은행 이런 데서 네. 수시 입출금 통장에 일정 금액의 금리를 더해서 네. 파킹 통장 용도로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통장을 이용하셔도 좋다. 그렇죠. 라는 거죠.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이 얼마나 이 금융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맞아. 예,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요즘 MZ 분들은 모르실 거야. 그쵸? 옛날에 그 통장 종이 들고 통장 들고 은행 가던 재미. 거기서 사탕 한 개씩 먹으면서 재미. 통장 정리하고 계속 찌직. 근데 그때 네. 약간 낭만은 있었어. 맞아. 그리고 집에 항상 저 그 정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통장집이라고 해야 되나? 통장 꽂아놓는 예, 통장고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통장 쌓여가는 재미. 오, 맞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있었어. 옛날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통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나의 이제 투자 목적과 기간을 보고 좀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단기적인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무엇보다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 상품이 좋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장기 목적의 자금 마련이라면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여러 투자성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많은 금융 상품에 대해 배웠네요. 그 무엇보다 좋은 건요. 네. 굉장히 한꺼번에 딱 총정리를 해주시니까 머리에 쏙 들어와요. 어려울 것만 다행입니다. 같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시는데 꽤 노력과 시간이 들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신의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리서치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네. 오늘은 책 소개 말고 이 금융상품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단 한 번의 공부로 네. 모든 금융상품을 다 알았어.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소개한 그 구조만 좀 알고 있어도 네. 은행 직원의 설명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여러 금융상품이 나와서 정리가 좀 안 된다. 나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블로그에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감을 이용해서 공부하면 훨씬 기억에 잘 남는다고 그쵸. 하잖아요. 네. 이제 귀로 들었으니까 이제 눈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바래요. 귀로 우리의 수다를 들어주니까. 근데 이게 농담만 진짜 기억이 더 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 근데 있어.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지? 슈가 코팅이라 그래야 되나? 아,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뭔가 쓴 약은 좀 단 걸 발라줘야 넘어가요. 그죠? 시험 볼 때도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그 네. 앞에 선생님이 하신 농담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맞아. 어쨌든 약간은 재밌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번 공부를 계기로 우리 슬공님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뭐 사인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운영 목적에 맞게 상품을 잘 선택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거래인데 그죠? 내가 너무 약자인 상태로 정보 없이 간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맞아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날씨 얘기를 했지만 이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 아닙니까? 그죠? 예, 하루하루 이 날씨 만끽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